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기준 유1호 장관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의혹에 이어서 시한부 장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으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을 종북 테러로 규정하는 한편 사드 배치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극우 보수단체들도 종북몰이에 가세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대표는 리퍼트 대사 쾌유를 기원하는 석고대죄에 나섰습니다. 전국이 혼란스럽지만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친일 논란 작가들의 가옥이 선정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한열 열사 기념비와 반민특위 본부 표석의 경우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면서 선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출신인 유기준 유1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두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 단골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오늘은 총선 불출마에 대한 확답을 회피하면서 시한부 장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인사청문회 현장 다녀온 김종은 PD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후보자에 대한 그 논란 중에서 우선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그런 해명부터 좀 들어보죠. 네, 두 장관 후보자 모두 자세를 바짝 낮추고 송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앞으로 처신을 조심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두 후보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불거리에 대해서는 제 일이든 제 가족이든 간에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조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이 뭐 거기에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뭐 밀어내고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장관직을 마다할 사유는 안 된다. 아, 예, 그 네? 하여튼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유기준 후보자는 지난 1985년 운전면허 시험을 위해 한 달가량 경기도 안양시로 전입신고를 했고 2004년엔 자녀의 진학 문제로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유1호 후보자도 장남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지난 1993년 8월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로, 고교 진학을 앞둔 1996년엔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경기고, 휘문고 등 명문고가 몰린 강남 8학군으로 유 후보자가 거주 중인 서초구에서 강남 8학군 내 고교 진학이 불투명하자 배우자와 장남만 위장 전입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후보자의 내년 총마 출마 여부에 대한 것도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이대로 가면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이 된다며
두 후보자에게 총선 불출마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자 모두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총선 불출마를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구나 이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은 10개월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만약에 임명이 된다 하면 정말 하루하루를 네, 그러니까 예, 야권에서는 유기준 유일호 장관 후보의 이 같은 답변 깊이가 사실상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당 출신 후보자들을 감쌌는데요. 장관들 평균 임기가 1년 내외니 총선을 앞두고 사직해 출마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 때는 14개월, 이명박 정부 때는 12개월, 10개월 내외입니다. 실질적으로 10개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요. 일단 10개월을 다 채우신다고 하면 평균에 가깝게 하시는 거고, 또 마음이.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황영철, 하태경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는데요. 김성태 의원은 국회의원 유일호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간다는 특단의 의지를 갖고 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황영철 의원도 박 대통령이 총선에 나가지 말고 장관으로서 보임해달라고 하면 이 후보자는 장관을 하겠다고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태경 의원도 사직생애각으로 답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엔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수부 폐지 법안을 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제출돼 서명한 것이라며 평소 소신과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도 제가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해수부 폐지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그게 제출이 되었고, 나중에 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유 장관 후보자는 인양 비용과 기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4.16 세월호 참사 1주기인 다음 달 4월까지도 세월호 선체 인양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유기준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 시 최우선 과제로 크루즈 마리나 육성 사업을 꼽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이번에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은준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부동산 의혹, 병역 문제, 세금 탈루 등 3종 세트를 필수로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사실이 불편한 진실로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과 68%가 투기 위장전입, 가운 계약서 등 부동산 의혹에 연루돼 있었고 53%가 세금 문제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또 37%는 논문 표절 관련으로, 또 32%는 본인 자녀 등의 병역 문제로 따가운 여론에. 네, 전병헌 민주연합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을 언급하며 청와대 인선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첩은 작고 사람은 많습니다. 그 작은 수첩에 많은 사람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 악습과 참사, 수첩을 버리는 답이 있습니다. 네, 김재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반복되는 인사창극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여당과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훈 PD 수고하셨습니다.
중동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리퍼트 미국 대사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종북몰이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드 문제 공론화에 나서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 지도부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권현주 PD 연결하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박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리퍼트 미국 대사를 찾아갔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후 첫 일정은 리퍼트 미국 대사의 병문안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미국 리퍼트 대사와 10여 분 동안 면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오히려 한미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지라면서 2006년 자신의 피습 사건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에 리퍼트 대사는 저는 대통령께 많은 빚을 졌다고 말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정치인들의 문병 정치에 리퍼트 대사는 피곤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주말에 너무 많은 사람이 방문해서 피로가 쌓였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종북 논란을 벌였더군요.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오전 리퍼트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종북 좌파들이 한미 동맹을 깨려고 시도를 했다며 피습 사건의 배경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쟁점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야당을 종북 숙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거듭 종북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기회에 저는 분명히 종북 세력에 대한 관리를 사법당국에 철저히 해야 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야당은 구시대적인 막말 종북몰이이자 비겁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하며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종북 숙주라는 말로 야당을 폄훼하는 것이며 종북이라는 좋은 글씨를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빨갱이로 야당을 몰아붙여 재미를 본 여당의 비겁한 이데올로기 공세입니다. 민주연합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판 발언이 쏟아졌는데요. 주승용 최고위원은 여당이 종북 숙주 운운하며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제1야당을 향해 종북 숙주 운운하며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김기정과 같은 극단주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같은 극단주의에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결국 종북몰이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피습 사건을 계기로 종북 논란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즉 대테러방지법의 처리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이병석 국회 부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제2의 리퍼트 대사 피습과 같은 테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의 여파가 엉뚱하게도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새누리당은 본격적으로 사드 문제를 강조하고 나섰다고요?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근 사드 배치를 주장한 데 이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본격적으로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사드와 SM3, SM6 같은 요격 미사일의 도입을 주장해왔고 작년 가을에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만 이제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의 의견을 집약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일축한 듯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사드 구매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협의 요청이 오면 국익을 최선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도입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국방 예산도 대폭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향해 이른바 석고대죄 단식에 나섰습니다. 광화문 인근에서는 보수 극우단체의 사과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위한 난타, 부채춤 등의 공연이 펼쳐지는가 하면 김기종 씨의 습격을 종북 세력의 테러 행위로 규정하는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정치인들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의 병실을 앞다퉈 방문했고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리퍼트 대사 병실로 향했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비는 시민들의 응원, 집회도 이어졌는데 이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 70대 남성이 리퍼트 대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대사의 빠른 쾌유를 위해 음식을 직접 가져왔다고 밝히며 개고기와 미역국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한성총회 소속 신도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리퍼트 대사 쾌유 기원과 국가안위를 위한 경배 찬양 행사를 열고 부채춤과 발레, 난타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 같은 모습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아픈 자를 위한 경건한 기독교인의 기도라고 할 수 없다며 하나님이 아니라 미국을 섬기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엄마 부대 봉사단은 리퍼트 대사가 입원해 있는 병원 앞에서 리퍼트 대사님 사랑합니다 등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했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엄마 부대 봉사단은 자국민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우리가 배 타고 놀러 가라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어요 등의 막말을 한 바 있습니다. 부채춤 행사와 개고기 선물은 AP통신, 뉴욕데일리, 폭스뉴스 등 외신에도 소개됐습니다. 석고대죄까지 나왔습니다. 어젯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고 한미 혈맹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굳건히 다지기 위해 석고대죄 단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총재는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쏘쏘리라고 적은 현수막을 펼쳐놓고 오늘도 석고대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피습을 계기로 보수단체들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자며 서울 광화문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구국 채널 등의 보수단체는 은혜의 나라 미국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를 내걸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고엽제 전후에 역시 광화문 광장에서 한미동맹 강화, 종북 세력 척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미국 언론과 미국 정부가 극단주의자의 개인적인 돌출 행동이라며 확대 해석을 꺼리는 반면 우리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종북 세력의 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의 여파가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는 순풍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직후 제기돼온 종북 프레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김현주 PD와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현주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더군요. 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9.3%까지 올랐다는 리얼미터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조사 결과를 일단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지지율은 35.3%였는데 이보다 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도 2월 마지막 주 57.6%에서 지난주 54.6%로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2월 첫째 주와 비교해보면 긍정평가는 7.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7.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간격이 많이 좁혀졌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0대 덕분에 박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됐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전 연령대에서 고루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지지율 상승도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예. 특히 상승폭이 가장 큰 연령대가 20대였는데요. 예. 16.5%에서 23.4%로 일주일 만에 6.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50대 지지율도 48.5%에서 54%로 5.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0대와 40대, 60대 이상은 각각 3.3%포인트, 2.4%포인트, 2.6%포인트의 지지율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지율 자체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65.2%였습니다. 네, 20대 그런 상승률이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 이게 주한 미국 대사 피습에 영향을 미친 거다, 이런 분석이 있다고 하죠. 네, 청와대와 여당의 종북 프레임이 먹혀든 것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피습 이후 청와대와 여당은 종북 세력이 벌인 일이라고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여론조사를 진행한 리얼미터는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둘러싼 종북 논란으로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피습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6일, 일별 지지율이 40.3%까지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중동 순방을 마치고 바로 리퍼트 대사 병문안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분간 종북 프레임 씌우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수층이 결집했으면 여당의 지지율도 상승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월 마지막 주 35.1%였던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지난주 37.3%로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32.9%에서 28.1%로 4.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당의 지지율 상승은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지율을 보시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지지율 격차를 0.2%포인트에서 2.2%포인트까지 벌리며 지지율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27%에서 24.5%로 하락했습니다. 예. 경찰 병력의 학내 진입과 학생 사찰 지난주에 보도했는데 문제 삼았던 학생들이 오늘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 병력의 학내 진입과 학생 사찰에 대해 사과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경찰 병력 80명이 서강대 학내에 들어가 학생들을 진압한 것과 구로경찰서 정복과 형사가 성공회대 사과대 학생회장의 연락처를 학교 측에 요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121개 대학에 1,344명에게 항의서한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1시부터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사찰 대상이 됐던 학생들이 참여해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의서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또 진압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경찰청으로 들어가려던 학생들은 몇 발짝 가지 못해 경찰 병력에 가로막혔습니다. 10명이 넘는 경찰들이 학생 20명을 막기 위해 주위를 둘러쌌고요. 이들은 학생들을 체증하고 밀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학생이 넘어진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밀어서 학생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경찰은 학교에 마음대로 들어오면서 종이 하나도 전달 못하게 하냐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생 3명만 민원실로 가서 항의서안을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50m 떨어져 있는 민원실에 가기 위해 30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이번엔 노동권 관련 소식이 하나 있네요. 현대중공업이 지난 4일부터 고졸 그리고 전문대 출신 여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하필이면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여직원들이 맡고 있는 일을 계약직 채용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라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 2년짜리 계약직을 써왔는데 파견 근로자법이 4년까지 늘어날 기미를 보이면서 이런 시도들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중공업 희망퇴직 대상자가 된 15년 이상 장기 근속 중인 고졸 전문대 여직원은 597명에 달합니다. 노조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다고 하죠? 일단 오늘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희망퇴직을 가장한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라며 권오갑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정리해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이미 홈페이지에는 희망퇴직 대상 여사원의 행동 지침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정리해고 반대 리본 달기, 정리해고 반대 집회에 동참하기, 면담할 때 면담 내용을 녹취해 노조에 전달하는 것 등 이런 행동 지침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치권 소식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탈당을 하겠다 예고를 했는데 실제로 탈당을 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탈당을 밝힌 천정배 전 장관은 무능한 야당을 대신해 새 판을 짜겠다고 말했습니다. 천 전 장관은 오늘 광주에서 4.29 재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이대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을 찾아올 가능성이 없다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모임, 정의당 등 진보 진영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자신을 시민의 후보로 선정한다면 즐거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수락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분 없는 탈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천 전 장관의 탈당에 대해 당의 단합을 깨고 정권 교체의 기회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승용 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천 전 장관에게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하자며 탈당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굳이 탈당까지 하고 4.29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도 어려운 형국에 우리 당에서 큰 책임을 맡았던 분이 당의 분열에 앞장서는 것은 본인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고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천 전 장관이 출마하게 되는 광주 서구을에 야당 후보로는 김성현 전 민주당 사무처장, 김하중 중앙당 법률위원장, 조영택 전 국회의원 등이 등록돼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은 오는 14일 여론조사와 당원 현장 투표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로 통도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로 통도와 여기는 국민TV. 노천명, 서정주, 김성수 친일 논란 인물들의 가옥이 서울시에 의해서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한열 열사 기념비와 반민특위 본부 표석 등은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조아라 PD가 취재했습니다. 사슴이란 시로 잘 알려진 노천명 시인이 1947년부터 1957년까지 거주했던 가옥입니다. 서울시는 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일 이곳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서촌에 얼마 남지 않은 한옥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게 선정 이유였습니다. 전통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노천명 시인이 포함돼 있어 시민단체와 학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천명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절 태평양 전쟁 중에 전쟁을 찬양하고 전사자들을 칭송하는 시들을 쓰는 등 친일 행각을 벌였습니다. 노천명 시인이 일제의 강제징병을 찬성하는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라는 시를 보면 친일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서울시가 선정한 미래유산에 친일파와 관련된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서정주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정주 가옥과 종로구 개동길의 김성수 가옥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노천명 시인과 함께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일찍이 창씨 개명을 하고 조선인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시와 글을 썼습니다. 교육인 겸 언론인, 기업가였던 김성수는 조선 총독부의 태평양 전쟁 지원을 찬양하고 독려한 점이 인정돼 친일파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행적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일반 분들이 가서 그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친일 행적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친일적인 논란이 이제 있긴 있었지만 우리가 문학사적으로는 누가 봐도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유산으로 선정을 한 거죠. 이처럼 친일 논란을 빚은 인물들의 유산은 선정된 반면 1980, 90년대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유산들은 선정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의 기념비, 1948년 친일파 청산을 위해 재헌국회에서 설치했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본부 표석, 1991년 시위 도중 백골단에 맞아 강경대 열사가 숨진 명지대 정문 담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시민단체가 추천했지만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단 사라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을 먼저 우선 보존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평가는 차후에 그 미래 세대가 할 수도 있다. 표석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여기는 요게 일어난 자리입니다 하고 알려만 주면 되는 것이지 그 터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미래유산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나 SNS, 커뮤니티를 통하거나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가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를 통해 제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통문화 관련 단체에 의뢰해 뽑은 심사위원이 최종적으로 미래유산을 선정합니다. 지금 국민TV에서 그걸 문제 삼는다는 게 조금 저희로서는 좀 당황스럽거든요. 친일 논란이라는 게 왜 포인트가 돼야 되죠? 미래유산에서요?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시는 게 저희로서는 조금 약간 당황스럽거든요.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both sides, the back and the front, and they were just beating people. It was awful. People lay everywhere bleeding, not moving as if they were dead, and you couldn't stop to help them. Or you'd be beaten too. 100 members of Congress have come here today to honor people who are willing to die for the right to protect it. If we want to honor this day, let that 100 go back to Washington and gather 400 more and together pledge to make it their mission to restore that law this year. That's how we honor those on this bridge. We don't need the Ferguson report to know that's not true. We just need to open our eyes and our ears and our hearts to know that this nation's racial history still casts its long shadow upon us. We know the march is not yet over. We know the race is not yet won. 절개를 자랑하는 소나무도 겨울 지내면서 낯빛이 많이 초췌해집니다. 일교차가 큰 봄이면 우리 얼굴도 그렇지요. 피곤해 보이고 생기는 모자랍니다.
그래도 곧 봄이 오지요. 오늘도 꽤 따뜻했지요. 겨우내 쏟아져 내린 솔잎을 긁어모았습니다. 눈 떠서 잠자러 갈 때까지 온종일 밑그림 그리느라 지친 몸을 추스르려면 조금씩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한 일은 몸살이나 부를 테고 가벼운 갈퀴질이나 가지치는 가위질 정도가 적당한 듯 해서요. (3월 9일) 뉴스K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